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분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어떤 분자가 극성인지 아니면 무극성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딱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분자들 간에 작용하는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특별히 이런 힘은 뭐라고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각종 문제 같은 거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명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분자라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분자. 자, 분자의 뜻을 모르는 학생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이 분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라는 것은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라는 건 보면 물질의 최소의 단위야, 단위. 최소의 단위. 그래서 오늘은 분자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러한 분자, 물질의 최소 단위가 모여서 어떤 분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원자랑 분자랑 어떻게 다르나요? 이것은 바로 어떤 기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 성질. 기본 성질을 갖고 있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2. 이거 수소죠. H.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원자가 되겠고요. 이거는 분자가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달라? 요거 두 개가 다르다고? 자, 원자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성질이 고유한 성질이 있지. 가볍다. 폭발성이 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자를 나타낼 때 얘네들의 성질을 나타낼 때 극성 성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무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판별해야 되는데요. 극성은 말 그대로 한쪽으로 성질이 몰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정기적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극성은 말 그대로 정기적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이 질량에 관한 이런 인력 같은 게 작용을 하겠죠. 인력 같은 게. 자, 그러면 극성을 판단할 때, 자,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첫 번째 전기음성도라는 게 있어요.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라는 소리는 자, 공유결합을 할 때, 자, 공유결합이 뭐를 하는 결합이야?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분자 형태를 이루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 전자쌍, 발음 잘해야 돼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절대적 세기가 아니라 상대적 세기를 얘기합니다. 상대적 세기. 그래서 전기음성도 판단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이 플로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이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얘를 그래서 우리는 4.0 뭐 대학 학점 같다. 4.0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판정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HCl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네들 보게 되면 얘네들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바로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플로린 근처에 있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수소보다는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되게 세.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그래서 어떤 성질? 극성을 띠는 거야, 극성. 자, 반면에, 자,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끌어당기는 놈이 어떻게 돼? 서로 수소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쇄가 돼서 바로 얘는 무극성. 자, 전기를 갖다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극성, 무극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모멘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죠. 쌍극자의 힘. 그 다음에 얘가 전하량, 얘는 거리.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고요. 보통 극성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모멘트 값이 0이 아니다. 무극성은 이러한 모멘트 값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극성과 무극성을 우리가 판단할 때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죠. 모양도. 자,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자, H2O가 이렇게 돼 있어. 구분형이야. 얘네들은 여기 비공유전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밀죠. 이렇게. 밀어. 그래서 구분형 형태야. 자, 그래서 이쪽으로 전자가 이쪽으로 몰려 있고요. 이쪽은 전자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할 때는 첫 번째로는 전기 음성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다? 분자의 모양이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볼게요. 자, CO2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런 모양이 있어서 직선형이라서 어떻게 돼? 상쇄가 되지. 그래서 모멘트 값이 0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극성.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제 분자에 작용하는 힘을 배울 텐데,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이제 이런 원자들이 작용을 해서 분자를 이루는 힘이랑은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구별을 좀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자에 작용하는 힘 한번 봅시다. 자, 지구. 분자에 작용하는 힘. 자, 우선순위부터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할 텐데, 전기력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세게 잡아당기겠지. 됐니? 자, 그래서 우선순위.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 중에서 수소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이 이러한 분자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랭킹 1등이야. 1등. 자, 수소결합의 정의는 분자 내에 있는 수소와 다른 분자에 있는 FON. 자, FON이 기본적으로 전기 음성도 값이 좀 큰 편이야. 랑 결합한 형태. 이것을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랭킹보다 1위야.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공유결합이 세니 아니면 수소결합이 세니? 공유결합이라고? 자, 공유결합은 화학 물질을 만들기 위한 화학결합의 일종이잖아. 그러니까 노는 물이 달라. 그래서 공유결합이 훨씬 더 셉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분자 간의 결합 중에서 가장 센 게 누구다? 수소결합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좀 외우는 방법. 수소가 지금 전하 중이야. 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그젬플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런 거. 자, 다른 수소 분자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한다? 수소결합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야? 공유결합이죠. 누가 더 세? 공유결합이 더 세. 이거 좀 문제 같은 데서 좀 많이 나오니까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 1등이라고 그랬어.
자, 쌍극자 간의 힘, 즉 극성 물질과 간의 힘이 굉장히 세겠죠. 왜냐면 전기력이 또 작용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쌍극자, 그 다음에 유발 쌍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발 쌍극자는 보통 무극성 분자에 작용을 하는데, 선생님, 무극성 분자인데 어떻게 극성,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생깁니까?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무극성 분자라는 소리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골고루 돼 있어서 전기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얘에 의해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얘에 의해서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겠지. 이쪽을 플러스라고 할까?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샥 모입니다.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극성으로 된 거지. 유발된 거지.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유발 쌍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얘들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남녀가 공통으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쁜 뭐 걸그룹이 샥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걔 보려고 어떻게 되겠어? 보통 남자애들이 그냥 개떼처럼 몰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남녀 이 구성비가 샥 이렇게 나눠지지.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그래? 편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극 현상. 한쪽으로 극이 쏠렸다. 그래서 편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시 한번 돌아와서 네 번째 보면요. 무극성이랑, 그러니까 유발 쌍극자, 유발 쌍극자. 무극성.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분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제일 힘이 세고 수소결합이야.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물질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물질 중에서 이 수소결합을 하는 놈이 있습니다. 자, 어떤 놈이냐면 바로 H2O. 자, H2O는 자, 구조상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형이죠. 자, 구분형. 자, 다른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 무슨 결합?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공유결합이야. 자, 일반적으로 자, 이런 수소결합이 따다다다 붙어가고 있어. 그러면 얘가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자.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얘네들 분자 간의 거리가 계속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분자 간의 힘 때문에,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소 같은 경우는, 이 물 같은 경우는 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논 중에서 요런 형태, 계속 요런 형태로 돼서 바로 어떠한 일정한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 일정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얘가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요. 이 공간 때문에 이렇게 공간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런 모양이니까 아무리 달라붙어도 이러한 공간들이 생기겠죠. 공간 때문에 도리어 일반적인 거는요. 일반적인 물질은 자,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가 어떻게 되죠? 부피가 감소가 되는데, 얘는 어떠한 모양과 수소결합 이런 거 갖고 있어서 일정한 모양을 이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문제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 요걸 좀 더 자세하게 또 살펴봅시다. 자, 물의 특성. 자, 첫 번째로 얘네들 보게 되면 구분형 구조다. 구분형 구조. 자, 구조. 물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구분형 구조다. 그 다음에 얘네들 구성 보면 자, 수소 몇 개? 수소 원자 몇 개? 2개. 2개하고 산소 원자 몇 개? 1개로 이루어져 있죠. 무슨 결합을 하면서? 공유결합을 하면서.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분해를 하는데 특히 분해 중에서 어떤 분해를 사용을 하냐면 전기분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전기분해. 자, 전기분해. 자, 전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되겠지? 그래서 물을 분해를 할 때, 자, 플러스에서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형태도 이것도 좀 출제가 좀 많이 되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플러스에서는 산소 기체가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와. 자, 몇 대 몇으로? 2대 1의 부피비를 가지면서. 자, 이게 굉장히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좀 암기하는 방법을 갖다 알려드릴게요. 썰렁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자, 플러스니까 산소. 아, 멋있다. 그지? 아, 거꾸로 됐네, 이거. 산소가 아니라 이게 1대 2지. 그 다음에 얘는 수소. 마이너스 이렇게. 너무 썰렁하니? 그 다음에 이 비율은 자, 이걸 보면 돼. H2O잖아. 2대 1이지. 그래서 수소니까 2, 산소니까 1. 자,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계속 우리는 물의 특성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세 번째.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큽니다. 자,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러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태 변화할 때 5번이라고 해야지. 상태 변화할 때 잡열이 큽니다. 잡열. 자, 잡열이라는 거 처음 나왔을 텐데요. 다른 말로 수문열이라고도 하죠. 수문열.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때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것을 잡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같은 거 보면 자,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자, 얼음부터 출발하자. 막 이렇게 되잖아. 계속 어떤 얼음에다가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데 계속 상태가 변하면서 이렇게 먹는 구간들이 이렇게 있어. 에너지를. 여기 부분을 우리는 잡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얘가 이제 보게 되면 얘는 고체 부분, 얘는 고체랑 액체랑 같이 공존하는 부분, 얘는 액체랑 기체랑 공존하는 부분, 얘는 기체가 되겠지. 자, 특히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이것을 뭐라고 하니? 융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융해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이것을 뭐라고 하니? 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기화열.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 같은 거 할 때도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면적을 갖다 구하면 융해열이 얼마다? 기화열이 얼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로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본 강의에서는 이제 이론편이니까 우리가 요거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특히 이 그래프 형태에서 보게 되면
요 기울기를 통해서 어떤 물질의 비열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또 참고로 비열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비열의 아주 비열의 아주. 자, 물질 뭐 1g,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바로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비란 말이야. 비. 열량의 비. 만약에 얘가 물질 1kg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도씨, 뭐 켈빈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참고로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 어떻게 돼? 어떤 물질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줘야지 그때야 비로소 1도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자, 비열이 작다는 소리는 조금만 줘도 1도가 샥 올라간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대표적으로 보자. 모래, 물. 자, 물의 기준을 봤을 때 물의 비열을 1이라고 놓고요. 모래는 한 0.7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런 거 하나 이게 모래사장이야. 모래. 디디디디디디디. 여기 뭐 똘똘이 안경 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서탄하고 있어. 자, 태양이 열을 공급을 합니다. 자, 모래는 0.7이고요. 물은 1이야. 그러면 똑같은 열원을 공급했을 때 누가 먼저 온도가 올라가겠니? 모래가 먼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 기류가 생기고 여기는 하강 기류가 생겨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이런 것을 해류풍이라고 하죠. 해류풍. 특히 얘는 바다 쪽으로 분다고 그래서 유풍. 바다 쪽 해풍. 그 다음에 얘는 뭐 이쪽으로 불면 바로 이제 해풍이고 유풍이고. 자, 그래서 이러한 비열 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바람의 영향을 갖다 받는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보자. 여섯 번째. 자,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해.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선생님 좀 지운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준비를 갖다 해줄게요. 자, 물의 특성 여섯 번째 한번 보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유일하게 액체에서 고체로 갔을 때 뭐가 생긴다? 부피가 증가하는 놈이다. 왜? 분자의 모양 때문에. 모양이 어떻게 왜 생겼어? 이러한 수소결합 형태 때문에. 자,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자, 이것도 한번 보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그래서 겨울철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은 밑에서부터니 아니면 위부터니? 위부터 알죠. 그래서 물고기가 겨울에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물고기 한번 그려볼까? 물고기. 근데 만약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하면 물고기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이게 바로 이제 물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되니까 밀도는 감소되잖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얘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병에다가 물 같은 거 담아놓고 얘를 갖다 냉각을 갖다 시켜. 그럼 얘가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니? 이게 막 펑 터지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이런 것을 생물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화작용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바위인데 여기 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겨울철에 어떻게 돼? 얘가 부피를 갖다가 막 증가 쫙 되니까 얘네들이 힘이 작용을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부서지는 거지. 자, 물의 특징,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고요. 자, 시험에 많이 나와. 요거 꼭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분자 중에서 좀 고유한 뭐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물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랭킹 1위는 누구다? 수소결합이다. 자,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알찬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